토요타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원래 4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자동차관만 둘러보고 나오려다가 문화관을 들른 게 실책이었네요. 예정보다 한 30분 이상 좀 더 돌아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화관도 상당히 볼 게 많고 자동차 이외에 자동차 문화 관련된 그런 전시물들이 너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풍성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그거 보느라고 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갈 곳은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있는 호텔로 가게 됩니다. 일본 자동차 박물관을 내일 둘러볼 예정이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숙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략 지금 4시 37분인데요.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39분, 한 3시간 남짓 걸리는 걸로 나오네요. 거리상으로는 219km입니다. 거리가 상당한 만큼 운전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슬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갔었던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도 그렇고 오늘 방문한 이 토요타 박물관도 그렇고 다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고요. 아마도 도심에 있는 그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과는 다르게 토요타 박물관이 조금 더 주차장이 넉넉해 보이는 것 같고요. 도시 외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을 여유있게 매입을 해서 넉넉하게 지은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토요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시 공간이 여유있게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관람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와 차 사이의 간격도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도 상당히 여유있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은 관람 조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람을 하는 것이 전시되어 있는 차들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타 박물관을 나오자마자 바로 도메이고속도로를 타게 되네요. 요금은 110엔입니다. 도메이를 한자로는 동명이라고 쓰는 한자로 되는 약 5km 전방 이름의 고속도로입니다. 목적지까지의 대부분의 구간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조심해서 잘 달리기만 하면은 잘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고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시야라든가 주변 교통 환경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길을 놓치는 일만 없다는 말이죠. 어제에 비하면은 해가 지는 시간대의 기온이 조금 낮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제 비가 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낮 시간에는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에는 좀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네요. 제가 향하고 있는 이시카와현은 나고야 인근 아이치현보다는 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동해에 가까운 곳이죠. 해안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기온이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시카와현 지역에 지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여진이라든가 그런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별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오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그 이시카와현 쪽은 올해 1월 1일 날이었죠. 노토반도에서 아주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려고 하는 일본 자동차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진 때문에 피해가 좀 컸기 때문에 1월부터 3월 달 정도까지
휴관을 하고 정비를 했던 그런 고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재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원래는 어제 수요일에 방문을 할 계획이었지만은 검색을 해보니까 수요일에는 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기 휴관. 약 그래서 1km 구독 이야기 전방에 일정을 바꿔서 직진입니다. 내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박물관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오늘이나 어제 방문했던 도요타 박물관이나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처럼 쾌적한 관람 환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죠. 일본 자동차 박물관은 일본 최대의 전시 규모를 갖춘 단일 규모의 박물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차들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차가 많은 만큼 그 전시된 차들이 밀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기도 잠시 후 한데요. 30터 실제로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주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자료로 쓸 수 있는 사진을 찍기에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접 가서 차들을 둘러보고 가능한 한 좀 자료 사진도 좀 찍어두고 사진을 찍지 못하더라도 눈으로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을 방문을 하고 숙소로 가는 길도 그랬지만은 지금 오후 5시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퇴근길 교통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그러시지만은 퇴근길 많이 서두르는 분들이 계시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속도를 많이 붙여서 달리는 운전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대부분 그렇지만은 제한 속도가 있는데도 제한 속도 지키는 분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네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라서 저속차로와 고속차로의 구분이 좀 뚜렷하게 되는 편이긴 합니다. 추월차로에 달리는 차들은 꾸준하게 좀 높은 속도를 내고 저속차로의 차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대열에서 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속도로에 경차가 많이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일본 경차들 대부분 성자형으로 폭이 좁지만은 지붕이 높고 거의 상자처럼 팽팽하게 공간을 활용한 그런 형태의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좀 재미있기는 하네요. 소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좀 해치백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요. 특히 토요타 야리스라든가 마츠다2 이런 차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가 종종 눈에 띄고 아무래도 벤츠가 이쪽에서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의외로 BMW는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차들이 많이 팔리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들은 렉서스인 경우가 많고요. 왼쪽 차로로 86이 열심히 추월을 하고 있네요.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상으로 설정한 경로가 조금 특이한데요. 바로 이시가와현 쪽으로 곧게 뻗은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돌아서 나고야를 지나서 서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온전히 무료도로인 국도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걸리는 걸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너무 늦게 도착하면은 운전을 그만큼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해서 시간 소요를 줄이면서 대신 고속도로 통행료는 좀 많이 내야죠. 시간과 비용의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합류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코스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움직여보고 내일 또 다시 나고야 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통행료를 줄이고 좀 시간을 조금 더 소비를 하더라도 여유 있게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건에 맞춰서 코스를 다시 잡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토요타 박물관 관람하는데 시간을 예정했던 것보다 더 소비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 박물관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다시 나고야로 오는 길에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오늘 둘러본 토요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토요타 박물관이지만 토요타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는 점을 빼면은 사실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동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요타의 대인배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토요타 차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토요타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도 1930년대 중후반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차들이 없고요.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선진국들에서 만들어진 옛날 차들 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토요타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나온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와 국적에 관계없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약 2km 상당히 흥미로운 직진입니다. 1차선으로 전시물 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다른 업체들,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로 여겨졌던 업체들의 차들까지 잘 전시가 돼 있다라는 그런 점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박물관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전시물 구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혼다, 닛산, 전방 마츠다, 직진입니다. 그런 브랜드 차들까지 모두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점들, 특히나 좀 기념이 될 만한 차들은 그 차들은 그 브랜드의 또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 일본 자동차 역사를 기리고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된 전시물들처럼 느껴져서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은 환경이고 둘러보기도 좋은,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잘 정리된 전시 조건 덕분에 보는데도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지만은 사진 찍는데도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배터리를 2개를 갖고 왔는데 2개가 다 방전이 될 만큼,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32기가 하나를 다 저장을 하고 추가로 뭐 사진을 더 찍을 수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자료로서 사진을 찍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러가는 바람에 오늘도 사실 점심을 건너뛰었습니다. 슬슬 많이 배가 고파지는데요. 가다가 못 참겠으면은 중간에 휴게소를 들러서 뭐라도 좀 먹고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계획은 역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또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야 하는 환경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도 지면은 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녹화는 여기서 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메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호쿠리쿠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는데요. 고속도로 접어들자마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지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는 동안에 좀 구름이 짙게 끼더니만 높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군요. 이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9분,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고속도로로 계속 달리다가 화장실을 좀 들려야 될 것 같아서 휴게소,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졸음쉼터 비슷한 곳에 좀 잠깐 들렀습니다. 일본은 휴게소 두 종류인데 서비스 에어리어와 파킹 에어리어. 파킹 에어리어는 우리나라식으로는 졸음쉼터고, 이제 서비스 에어리어가 뭐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이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휴게소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도내 파킹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네요. 동네 이름이 도내인가 봅니다. 계속 지금 호쿠리쿠 고속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약 93.9km,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7시 50분 정도라고 나오네요. 비가 지금 조금 굵은 빗방울이 내리다가 조금 뜸해지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상당히 좀 계속 높은 곳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온이 8도씨입니다. 이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면은 길이 좀 미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보죠. 아까 그 졸음쉼터까지 가는 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오르막을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휴게소를 지나니까 또 내리막이 시작이 되네요. 노면이 조금 미끄러운 상태여서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리막이라 좀 서행을 했더니만 트럭이 추월을 해버리네요. 제한 속도에 비하면은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데 다들 추월을 합니다. 이번에도 트럭이네요. 트럭은 뭐 시간이 생명이니까 뭐 서두르시는 것들을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 조심하셔야죠. 어디나 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한 속도 80km 구간에서 내리막이라 탄력, 엔진 브레이크 걸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끄러운路面이라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계시거나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서 조만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호쿠리쿠 고속도로를 따라서 계속 북상을 해서 약 4.5km 남은 카가이시에서 나가게 되네요.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쭈근하게 막 쏟아붓는 건 아니지만은 제법 굵은 비줄기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트럭들은 뭐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자들도 있었고, 지금도 트럭이 추월차로를 지나서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추월을 하고 있네요.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따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시속 100km로 세팅을 하고 앞에 적당한 속도로 달리는 차를 놓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트럭들이 좀 과속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한 속도를 지키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압박을 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좀 안전을 위해서 좀 비켜주면 좋겠는데 황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비켜주기도 애매하고 상황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좌측 방향 주의입니다. 한국에서야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말이 통하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외국에 나와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좀 곤란하게 되고 좀
자연스럽고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나중에 쉽지가 않겠죠.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갈수록 많이 오네요. 방향 중입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센서가 좀 오작동을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 가는 차가 있는데도 속도를 붙이는 좌측 방향 수가 중입니다. 있었는데요. 이제 출구가 나오겠습니다. 깜깜해서 잘 약 보이질 않네요. 300m 전방. 요금소입니다. 그 다음 4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곧 요금소입니다. 요금은 5,370엔입니다. 그 다음 4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1370엔이 그 다음 나왔군요. 60m 전방에서 우측입니다.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약 않는데 300m 전방. 좌측 방향입니다. 이번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차가 쫓아오면은 곧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쇼지가 좌측 아마도 방향입니다. 제가 가는 호텔 아닌 것 같은데요. 좌회전. 곧 좌측 방향입니다. 제가 가기로 한 호텔이 다이쇼지 에키마에 약 700m 전방. 있는데요. 우측 방향입니다. 다이쇼지는 무슨 절이란 뜻이죠? 다이쇼 절. 그리고 에키마에 역 앞을 얘기하는 에키마에. 그러니까 다이쇼지역 앞인 거죠. 약 300m 전방. 우측 방향입니다. 그 다음 100m 전방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곧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전방에 호텔이 있군요. 자리 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들어와서는 역주행을 할 뻔했네요. 근데 주차장에 차가 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빈자리가 하나 발견이 돼서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먹는 걸로 하고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더니 레스토랑은 이미 8시밖에 안 됐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에 레스토랑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서 편의점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가서 몇 가지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185엔, 우리 돈으로 한 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나름 풍성한 저녁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메인은 소바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 미트볼, 닭고기볼이죠. 닭고기볼. 미트는 고기니까. 그 다음에 산토리 에일 맥주, 그 다음에 미소 된장국, 두부가 들어있는 미소 된장국입니다. 미역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